하경란의 세상 속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어쩌면 처음 그땐 시간이 멈춘 듯이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가을에 서둘러온 초겨울 새벽녘에 반가운 눈처럼 그대는 내게로 다가왔죠. 그대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댄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카더가든의 숙녀에게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의 끝 머리는 복잡한데 마음은 쉬고 싶은 시간. 여기는 하경란의 세상 속으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돈이 오가고 나라에서 찍는 돈 말고도 사람들이 믿는 디지털 돈이 있다면 어떨까? 듣기만 해도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 일상은 코드가 약속을 지키는 세상으로 한 발짝 들어와 있습니다. 친구에게 송금할 때, 택시 요금을 앱으로 결제할 때,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믿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규칙의 세계, 암호화폐의 역사와 기술 그리고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들인데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왜 이런 게 생겼을까? 그리고 둘째,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 이렇게입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 보면 큰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은행 대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기록으로 거래할 수 없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 생각에서 출발한 게 블록체인이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 디지털 자산들이 태어났죠. 어떤 건 버블처럼 부풀었다가 꺼지기도 했지만 중앙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확인하는 거래 기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계속 진화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핵심 아이디어 쏙쏙 건져가시면 돼요. 먼저 탄생 배경, 그리고 핵심 기술, 그리고 디파이와 주택금융 순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이해를 위한 설명입니다. 좋은 점과 위험한 점 모두 말씀드릴게요. 노래 듣고 은행 창구 대신 전 세계가 함께 들여다보는 장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한 이 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내리.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네. 이슬처럼 영롱한 그대 고운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른 내 마음. 나뭇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
윤도현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리고 솔라의 아름다운 강산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장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계 경제를 뒤흔든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주택 가격은 폭락했고, 또 수많은 가정이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위기의 뿌리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불린 저신용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대출을 바탕으로 만든 파생 상품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게 된 건데요. 그때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과 정부, 그리고 거대 금융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 내 돈을 누가 지켜주고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불신 속에서 새로운 실험이 시작됩니다. 2008년 10월 31일, 인터넷에 한 편의 논문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저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지금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논문에서 중앙은행이나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과 개인이 직접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즉, 은행에 없는 은행 시스템을 말했는데요. 그리고 2009년 1월 3일, 세상의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부르죠. 창세기라는 뜻 그대로 암호화폐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린 겁니다. 혹시 첫 거래를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가 만든 50개의 코인을 프로그래머 할핀이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 작은 전송이 앞으로 전 세계의 금융을 뒤흔들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2010년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비트코인 피자데이. 한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10,000개를 내고 피자 2판을 사 먹은 사건이에요. 지금 가치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돈인데 그때는 이게 정말 돈처럼 쓰일 수 있구나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비트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보다 금융위기에 대한 대중의 불신 속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은행 대신 코드가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도전이 바로 암호화폐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버블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2017년 말에는 1비트코인이 거의 2만 달러에 육박했다가 불과 2달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가격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기술에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은 뭐였을까? 은행도 없고 중앙기관도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안전하게 기록되고 또 위조가 불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부분,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입니다. 음악 잠시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눈을 보았지.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멀어져가는 뒷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 나는 가슴 아팠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지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한두 번 원망도 했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 너무 내 맘을 아프게 했지. 서로 말없이 걷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이었어. 너무 아쉬웠었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정성화의 김성호의 회상, 그리고 리즈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이야기를 해볼까요? 비트코인은 그냥 코드로 만든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3가지 핵심 기술이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채굴과 보상 인센티브 구조, 그리고 둘째는 작업 증명, 셋째는 분산 원장 블록체인 기록입니다. 먼저 채굴과 보상을 보겠습니다. 채굴이라는 건 새로운 비트코인을 얻는 과정인데요. 여러분이 거대한 퍼즐 맞추기에 참여해서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히면 상금으로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보상 시스템이 없다면 아무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죠. 하지만 보상이 있으니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참여하면 보상받는다. 이 단순한 규칙이 비트코인을 계속 살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그 퍼즐을 맞춘 순간 새로운 블록이 네트워크에 추가되고 동시에 새로운 비트코인이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거래 기록을 조작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작업 증명입니다. 쉽게 보면 내가 이 퍼즐을 진짜 풀었다는 증명인데요. 여러 장군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성을 공격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 몇 명은 배신자일 수도 있어요. 배신자가 정보를 조작해도 다수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신호를 보내면 결국 공격은 성공할 수 있겠죠. 이걸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수학 퍼즐로 해결했습니다. 퍼즐을 풀어서 블록을 만든 사람만 인정하고 그 기록은 모든 참여자가 공유합니다. 누군가 조작하려면 전 세계에서 동시에 퍼즐을 다 풀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분산 원장,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은행에서는 거래 내역을 중앙 서버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해킹당하면 기록이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거래 기록이 블록 단위로 묶이고 그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장부는 전 세계 참여자들에게 똑같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누가 몰래 고치려고 한다면 금방 들통납니다. 왜냐하면 수만 개의 다른 장부와 비교해보면 바로 차이가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투명하고 위조가 어렵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 방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슬픈 내 모습은 무대 뒤 한 소녀 애써 눈물 참으며 바라보고 있네. 무대 뒤에 그 소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두 손 굳게 모고 바라보며 듣네 나의 얘기를 소녀는 나를 알기에 더더욱 슬퍼지네. 노래는 점점 흐리고 소녀는 울음 참지 못해 밖으로 나가버리고 노래는 끝이
이 슬픈 노래. 밖으로 나가버리고 노래는 끝이 났지만 이젠 부르지 않으리에 이 슬픈 노래. 우주의 마지막 콘서트 듣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들 살펴봤는데요.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래 기록만 저장할 게 아니라 계약 조건도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가 바로 스마트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빌리는 계약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블록체인에 계약을 올려두면 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즉시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행되고 만약 돈을 못 내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식인데요. 중간에 공증인이나 중개업자가 필요 없습니다. 코드가 곧 계약의 집행자가 되니까요.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누구나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 거죠. 여기서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비트코인의 퍼즐 맞추기, 즉 작업 증명은 엄청난 전기와 컴퓨터 전력을 쓰는데요. 환경에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다른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바로 지분 증명, Proof of Stake, 포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요.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네트워크를 지키는 겁니다. 이 방식은 전기 소모가 훨씬 적고 해킹 요인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면 본인이 가진 자산 가치도 함께 무너져 버리니까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보상으로 참여를 이끌고 작업 증명으로 신뢰를 보장하고 분산 원장으로 기록을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약의 자동 실행이라는 혁신을 만들었는데요. 다시 보면 블록체인은 단순한 가상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와 기록을 기술로 구현한 역사적 발명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이 기술이 어떻게 금융을 바꾸고 있는지, 특히 요즘 뜨거운 화두였던 디파이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기나 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단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란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아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밟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이런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단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란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아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아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아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 박영규의 우리는 그리고 하동균의 어떤 이의 꿈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금융에 적용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가장 주목받는 개념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입니다. 디파이는 말 그대로 은행이나 금융회사 없이도 돌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누가 대출을 해주고 누가 이자를 지급하는지 이 모든 과정이 은행 직원이 아니라 스마트 계약이 대신합니다. 코드가 은행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메이커다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그 담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화폐, 다이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듯 여기서는 코드를 담보 창구로 삼는 거죠. 물론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담보보다 더 많은 가치를 예치해야 하고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자동으로 담보를 청산합니다. 이런 절차도 모두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 계약이 처리합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분명한데요. 은행 계좌가 없거나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지갑 하나만 있으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통 금융이 닿지 못했던 곳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겁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죠.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대출이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 계약에 버그가 생기면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파이는 아직 실험실에서 자라는 금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도 이 기술을 그냥 무시하지는 않는데요. 미국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코인인 JPM 코인을 개발했고 한국에서도 여러 은행과 증권사가 블록체인 기반 송금이나 토큰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산 토큰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원래라면 억 단위의 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미술품도 토큰화하면 조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덕분에 일반 투자자들도 큰 자산에 참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주택금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등기와 담보 기록의 투명성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주택담보권이 기록된다면 위조나 중복 설정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 모기지가 있습니다. 대출 상환 조건을 자동화하면 연체가 발생하고 계약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또 보험이 즉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각 투자와 토큰화가 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에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자산 형성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규제 문제와 투자자 보호라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큼은 확실히 존재한다고 하네요.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외롭던 지난 시간은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연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 연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 연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그렇게 말하지만 제발 그녀 욕하지 말아줘 그 누구보다도 내겐 좋은 여자니까 내가 하고 싶어 잘해준 걸 고맙단 말 못 들어도 잠시나마 웃어주면 난 행복해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없이 떠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난 바보니까 괜찮아
어쩌하지만 못났대도 할 수 없어 나를 자랑스레 여길 뿐게 가끔 미안해진대도 기꺼이 난 그녀 위한 바보로 살래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냥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와우.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만 없이 또 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리고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비트코인은 금융위기의 불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블록체인은 신뢰를 기술로 구현한 발명품이 됐고 디파이는 은행 없는 금융이라는 새로운 상상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한 건 금융은 더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행 대신 코드가 신뢰를 만든다는 말이 조금은 덜 낯설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띄워드릴게요.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자신외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준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가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은 자신외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